같이 발랐을 때 200% 효과를 볼 수 있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5가지와 그 효과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보시면 이걸 왜 이제 알았지?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라리학사 유상입니다. PD님,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 피부관리템으로 쓰고 있다는 이 단돈 2,000원짜리 크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2,000원짜리 크림이 있나요? 네, 바로 이 바세린입니다. 바세린은 약사님이 라리학사 채널 초창기에 다뤄주셨던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영상인데 그 바세린의 계절이 돌아왔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. 네, 바세린은 1800년대 석유를 채취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처가 생기거나 화상이 생겼을 때 배관에 낀 석유 찌꺼기를 사용하는 것을 이 로버트 체스브로라는 영국 사람이 보게 되었고, 이를 연구하고 상품화한 것이 페트롤라툼 성분의 바세린이라고 합니다. 이게 상처와 화상에 주로 쓰였던 바세린이 이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 보습의 끝판왕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. 근데 이 보습이라는 게 뭘까요? 보습의 원리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. 피부에 수분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수분제, 이 넣어준 물이 날아가지 않게 기름막을 만들어주는 피막 형성제인데요. 이 바세린은 이 기름막을 만들어 이 보습을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한간에는 바세린의 이런 원리 때문에 주름을 쫙 펴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크림이다 해서 이 입소문이 어마어마한데요. 반대로 바세린이 별로 효과가 없던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이런 분들은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피디님, 우리가 이게 핸드폰 액정을 보호하려면 뭘 씌우죠? 저는 보호필름을 붙이고 있어요. 맞아요. 그 보호필름을 그 위에 붙이잖아요. 이 바세린도 딱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인 거죠. 그래서 피부는 건조한데 바세린만 주구장창 발라봤자 이 보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바세린과 같이 발랐을 때 200% 효과를 볼 수 있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5가지와 그 효과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히알루론 성분의 이 예쁜 얼굴입니다. 이 예쁜 얼굴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히알루론산 수분크림인데요. 예쁜 얼굴 수분크림은 이 광고나 홍보, 이 케이스 비용은 최소화하고 대신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무려 100mg의 고함량으로 넣어 오직 성분에만 집중한 이 약사들 사이에서도 핫한 수분크림인데요. 이 가격도 저렴해서 써보기 전까진 혹시 싼 게 비지떡 아닐까 생각했는데 꾸준히 써본 결과 촉촉한 피부 유지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. 바르는 방법은요, 예쁜 얼굴 크림을 먼저 바르고 이 바세린을 덧바르면 바세린이 막을 형성해서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피부 보습에 더욱 효과적이고 잔주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방법은 얇게 펴발라 주시면 되는데요. 한 가지 팁이 있어요. 이 사람마다 생기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주름이 특히 더 잘 생기는, 어떤 분들은 이제 미간에 조금 많이 생겨 있고 어떤 분들은 입가 또는 눈가, 또 이제 목주름에 주름이 더 잘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바세린을 덧발라 주세요. 무엇보다 피부가 건조하고 잔주름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2번째, 이 트레티노인 성분의 이 아크리프입니다. 이 아크리프는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. 이 트리파로텐 성분의 트레티노인 4세대로 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미백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이 트레티노인의 단점이 피부 턴오버 속도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 각질이 생기고 건조해지는 게 이 단점인데요. 이 아크리프를 바른 후 바세린을 도포해주면 각질이 훨씬 덜 생기고 건조함이 훨씬 덜합니다. 3번째, 바로 세비타비겔입니다. 이 세비타비겔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이거는 이제 비타민 B3의 한 형태로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미백과 항노화를 원하는 분들이 쓰시면 좋은데요. 또한 이 피지가 과다 분비되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홍조 때문에 고민인 지성 피부나
여드름 피부에 좋은 성분이에요. 아주 소량만 국소적으로 도포해주세요. 네 번째, 유레아 크림입니다. 이 발 뒤꿈치나 팔꿈치 각질에 피부 연화제로 쓰이는 유명한 크림인데요. 그런데 간혹 유레아 크림만으로는 각질 정리가 잘 안 돼,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 이 유레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덧발라주고 이 수면 양말을 신게 되면 아무리 각질이 심한 발 뒤꿈치도 아기발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바디크림입니다. 저는 원래도 피부가 건조한데 이런 추운 겨울엔 그 건조함이 더해져서 이 샤워 후에 바디크림을 바르는데도 이 군데군데 알러지가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요. 그러다 제가 이 방법으로 피부 건조증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.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 수분력이 떨어져서 이 피부 건조증 때문에,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. 이 방법을 꼭 한번 해보세요. 일단 샤워하실 때 폼을 사용하지 않고 물 샤워를 한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디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바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바르면 바디크림의 촉촉함을 바세린이 가둬서 이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해 이 약 없이도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약사님, 저는 이제 네.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바세린을 바르면은 그 기름진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.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제가 이 바셀린 기름지지 않게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하워드 박사가 2020년도에 자기의 노하우를 바셀린 베스라는 연구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. 먼저 샤워를 해요.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바셀린을 온몸에 발라줍니다. 물 샤워를 가볍게 다시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말려주면 되는데요. 이렇게 하면 바셀린의 기름짐이 없어지고 촉촉함만 남게 됩니다. 바셀린의 기름짐이 싫으신 분들은 꼭 바셀린 베스 이 방법을 해보세요.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과 바셀린을 사용할 때는 바셀린을 꼭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주셔야 합니다. 바셀린은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 이 수분과 영양이 날아가지 않도록 잠궈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에 덧발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실제 이런 조합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바셀린을 다른 성분과 같이 바르면 효과가 있을까? 말만 저러는 거 아니야?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 바세린은 이미 많은 명품 화장품에도 이 핵심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많이들 아시는 그 유명한 비싼 라메르 크림 뿐만 아니라 이 라메르 크림과 성분이 비슷하다고 소문난 니베아 크림도 이 주성분으로 바셀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툼이 들어있고요. 이 페트롤라툼이 성분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다음엔 이 니베아 크림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이 바세린은 피부 피막제 역할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.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. 굉장히 중요한 팁들도 있으니까요. 꼭 메모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. 첫 번째, 바셀린을 애완동물의 발크림으로 이용해 보세요. 산책 전후에 발을 씻고 바셀린을 발라주고 이 양말을 신겨서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. 두 번째, 이 손톱 주변이 거칠어져서 고민이신 분들께 바셀린이 아주 유용합니다. 큐티클에 바르는 방법인데요. 이 거칠어진 피부가 금방 부드러워지고 손톱 주변이 촉촉해집니다. 세 번째, 바셀린으로 고체 향수를 만들어 보세요. 이 먼저 끓는 물에 오픈되어 있지 않는, 이거 중요하거든요. 새 바셀린을 2분 동안 끓여주세요. 2분 뒤 바셀린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요. 이때 바셀린이 겔처럼 변해 있어서 쏟아져 내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살살 열어주셔야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원하는 향수를, 저는 한 20회 정도 펌프를 해주는데요. 좀 더 진한 향을 원하면 더 펌프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세린하고 이 향수하고 이렇게 같이 섞이도록 저어주시는데요. 이게 통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 저을 때 통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 팁이 나무젓가락을 하나로 바셀린을 고정하고 나머지 하나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편합니다.
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한 2시간 정도 넣었다 꺼내면 바셀린 고체 향수 완성입니다.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목 뒤, 손목 안쪽에 수시로 바르는데요. 특히 이 핸드크림으로서도 향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 향수를, 보통 이게 향수를 휴대하기도 조금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원하는 향수를 이렇게 그 향수별로 이 고체 향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시로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이 4번째, 마찰을 일으키는 부위에 발라주세요. 우리가 새 구두를 신으면 어떤가요? 이 뒤꿈치가 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새 구두를 신기 전에 미리 뒤꿈치에 이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바셀린이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자극을 줄여줍니다. 그러면 약사님, 바세린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없을까요? 주의점도 있습니다. 이 첫 번째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셔야 하는데요. 내 피부가 건성이고 되게 얇아요. 그러면 굉장히 바셀린이 좋습니다. 하지만 이런 타입은 바셀린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데요. 아침에 이렇게 씻고 출근했는데 오후만 되면 얼굴이 번들거리는 분들이라던가 이 평상시에 기름 종이를 달고 사시는 분들, 그리고 트러블이 이미 얼굴에 많이 올라온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바르시면 안 돼요. 2번째, 상처 부위에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. 상처 부위에 감염이 있다면 항생제 연고를 먼저 바르셔야 하고요. 상처 부위에 감염이 있는데 바세린을 바르면 이 감염된 부위를 이렇게 쌓아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. 3번째, 화상 후에도 바세린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. 화상 후에는 열이 이렇게 발산되어야 하는데 이 바세린의 보습막이 막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화상 후에 바세린을 바르면 화기가 오히려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4번째, 이 입술이나 이 코 안 점막에는 사용하지 마세요. 이 바셀린 성분의 페트롤라툼은 이 워낙 분자량이 커서 이 피부에 바르는 경우에는 이 피부에 통과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요. 이 성분 자체가 바람 등급 1B로 분류되어 섭취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바셀린과 같이 바르면 200배 효과 보는 팁부터 바세린 기름지지 않게 바르는 법, 바세린을 일상생활에서 응용하는 팁, 사용할 때 주의사항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바셀린처럼 이렇게 저렴하면서 노화 방지의 핵심템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Don't be there, you don't